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알라베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바오 팀은 발렌시아 원정을 한 이후에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팀은 지난번에 라운드에서 첫 승을 거둔 곳으로 빌바오 팀은 최근에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발렌시아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승점 3점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내주게 되고 1점에 그쳐버린 것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하게 라리가 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의 팀임을 부정을 할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최고의 센터백인 마르티네즈가 건재를 하고 가르시아가 중원에서 포백을 잘 보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알라베스 팀은 라과디아의 유유슛한 개가 골로 연결이 되고 지난번에 시즌 우승팀인 아틀레티코를 제압을 하였습니다. 경기를 하는 내내 중앙선을 넘은 횟수가 적었으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는데 모처럼 수비의 집중력이 살아났던 경기였습니다. 티나 대신 모야와 라움의 중원의 조합을 가동을 하였는데 공격에 대한 작업은 되지 않았지만 수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빌바오 알라베스에 있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최전방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라운드 승리로 인해서 처음에 승점을 따내게 된 알라베스 팀이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고 진흙탕 전을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빌바오 팀의 승리를 보고 있는 중으로 최근에 홈경기에서 라요에 패배를 하긴 하였지만 라리가 모든 팀에게 빌바오 팀의 원정은 큰 압박감을 줍니다. 윌리엄스 가르시아 등 최전방도 힘을 내고 있는 중인데 베렌게르가 상대방의 수비 라인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빌바오 팀이 상대방의 수비를 공략을 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따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틱 빌바오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게 되면 리그에서 12승 무패무이며 직전에 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리그에서 3경기 무승부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기본의 전력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경기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는 곳입니다. 이번에 라운드를 기점으로 하여서 반등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팀은 수비 대처가 여전히 수위급이라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의 소식통의 정보들을 파악해 보게 되면 놀라스코아인 알바레즈 복귀가 이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빌바오 알라베스 축구에 있어서 한층 더 다양한 수비의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점이며 빡빡한 수비의 라인을 구축을 하여서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 고삐를 당깁니다. 공격은 작정을 하고 한 방에 대한 싸움을 노릴 것 같으며 빌랄리브레 선수의 부상이 길어지긴 하지만 기존의 자원인 알가르시아, 윌리엄스 조합이 시너지를 내면서 묵직하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시너지만 그라운드에 잘 묻어서 나온다고 하면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경기일 듯 싶습니다. 결장자는 베르치체 산셋 빌랄리브레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리그에서는 19위 페페페페승인 곳입니다. 상대방에 비하게 되면 전력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져 버린 곳으로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해볼 만한 것은 몸값인데 1/3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 멈춥니다. 이 팀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애로가 많은 곳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보게 되면 이런다라는 글들을 정말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공격에 대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곳으로 실제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연출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리그 6번의 경기에서는 단 2득점에 그치게 되었는데 리그에서 순위권을 따져보게 된다면 최소 득점의 공동선두입니다. 빌바오 알라베스 이 팀은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라 원정의 분리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무득점에서 경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상하게 볼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의 라운드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팀인의 마드리드를 꺾는 이변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한 팀이라고 해도 아쉬운 점이 많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앵마드리드 팀과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승리였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으며 작정을 하고 버티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강공을 막아내버린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무리 강한 팀이 덤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강한 팀이 이긴다라고 확신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 팀은 대량의 실점에 대한 위기에 있어서는 이미 넘겨버린 상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결장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는 곳으로 빌바오 팀이 상대방을 몰아쳐버릴 준비를 마쳤는데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는 주춤하긴 하지만 공격수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는 곳입니다. 빌바오 알라베스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세요. 두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대 베네치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리아리 팀은 나폴리 팀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팀은 토리노와 비기고 난 다음에 원정에서 열리는 일정으로 칼리아리 팀은 나폴리 원정에서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90분간 단 하나의 유효 슈팅 시도에 그친 경기로 그렇지만 나폴리 팀은 전승으로 선두권에 올라있는 팀이기도 하고 원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만한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로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긴 한데 베이올라가 난데즈와 함께 중원에서 경기력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페드로와 케이타가 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베네치아 팀은 토리노를 상대로 하여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줬는데 상대방의 파울로 얻어내게 된 페널티킥을 성공을 하여 버렸으며 그렇지만 승격팀으로서 강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팀입니다. 오케레케 연센 등 공격진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있는 점 또한 알아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칼리아리 베네치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승리를 하게 될 곳은 홈에서 나서는 경기이기 때문에 큰 경기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원에서 나서게 되는 난데즈 베이올라 선수의 조합이 베네치아 팀의 수비적인 삼선을 공략을 하여서 경기의 주도권을 선수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페드로 스트로만 케이타 선수 등 베네치아 팀의 수비진을 공략을 할 공격진도 있기 때문에 칼리아리 팀의 개막 이후에 7경기 만에 첫 승을 따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칼리아리 칼초팀은 리그에서 19위 페페무 페페 직전의 라운드 나폴리전에서 0대2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리그에서는 무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6번의 경기에서 2무 4패로 패배율 또한 높은 곳으로 승점 3점 확보에 있어서는 이미 물이 건너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수비에 제어가 되지 않는 곳으로 1에서 6라운드 전부 멀티 실점 이상을 허용을 해버린 팀입니다.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가 그대로 성적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이뿐만 아니라 수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준주전극 자원 4명의 부상으로 스쿼드를 이탈해버린 상태입니다. 스쿼드 뎁스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는 당연히 힘이 들며 클린시트에 대한 사항은 그냥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칼리아리 베네치아 축구에 있어서 공격의 저항에 있어서 이것 또한 미지수로 앞서서 3경기에 무득점에 묶여버린 바도 있습니다. 페드로 선수를 제외를 하게 되면 공격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없는 팀이며 상대방의 수비는 페드로만 집중을 해서 마킹을 하면 됩니다. 답답한 흐름에 갇히며 안아야 1득점 생산에 그칠 것이 유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결장자는 달베르트 파라고 라디네티 로그캐터입니다. 다음으로 베네치아 FC 팀인데 리그에서는 18위 패승 페페무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몸값인데 1/3 수준에서 그치는 곳입니다. 승점 확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려울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흐름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표현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리그 6번의 경기에서 1승 1무 4패에 그치고 난 후에 상대방과 승점 2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수비 안정감이 떨어져버린 건실한 경기력에 있어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점으로 센터백 조합인 스보보다 체카룬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풀백의 조합마저 수비 지원에 잡음을 남기는 중입니다. 1실점, 2실점 정도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셔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팀은 원정의 분리 또한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올 시즌에 홈경기당 평균적으로 1.0 득점을 적중을 하였습니다. 칼리아리 베네치아 그런데 원정에서는 그 수치에 있어서 0.5점으로 반감이 되어버리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집요하게 노리게 되는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가 되는 팀입니다. 결장자는 베르티나토부터 시작을 하여서 레제리니 헵스 데지 시두르드손 알라 밀리마키 보칼론 츠고니 선수입니다. 최근의 맞대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베네치아 팀이 우세를 하며 칼리아리 홈은 무실점 0% 무득점은 33%입니다. 베네티치아 홈의 성적은 무실점 0% 무득점은 75%인 곳입니다. 결론은 칼리아리 팀이 상대방을 몰아쳐버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을 파악해보게 되면
우승에 그쳐버리고 난 후에 팀의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로, 반면에 베네치아 팀은 흐름의 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는 곳으로 원정에 대한 분리가 크게 작용을 할 일정인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승부에 있어서는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확실히 답을 못 내리는 상황으로, 승부에 대한 추가 쉽게 한쪽으로 기울 경기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칼리아리 베네치아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혹은 다른 여러가지 스포츠 경기들에 관하여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